다음 달 초 아시아 최대 규모 IT 박람회 컴퓨텍스의 개최를 앞두고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IT 건물들의 총 집합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미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힙니다.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기업과 사람 소식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간략히 전해드리긴 했는데 반도체 빅샷들 그야말로 모두 모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속속 도착을 하고 벌써요? 있고요. 네. 특히 엔비디아의 창업자 겸 CEO인 젠슨 황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인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세계의 영웅, 대만이 낳은 천재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주저하지 않고 사인을 해주고 또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대만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다니는 가죽 자켓을. 요즘 날씨 더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가죽 점퍼, 검은 가죽 점퍼의 상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젠슨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의 겔싱어라든지 퀄컴 CEO, 뭐 그밖에 대만의 TSMC를 창업한 이 장중모 뭐 비롯한 전 세계의 지금 리더들, 특히 주목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리사수 AMD. 이분은 지금 엔비디아를 한번 추월해 보겠다라고 해서 후발로 지금 GPU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 AMD가 최근에 대만에 대형 패블리스를 세우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만이 세계의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한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 장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 맥락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왜 대만에서 열리는 거야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마리를 찾으려면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 이 인물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뭐 국토 면적만 하면 경상남도와 북도 정도 합한 정도, 그리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죠.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하는 섬에 불과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의 숫자가 1000개 이상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한번 볼까요? 자, 패블리스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 우리는 대만의 TSMC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TSMC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패블리스 회사 중에 미디어텍이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또 리얼텍도 네트워크 칩, 이거 반도체 설계의 1등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곳은 TSMC가 단연 1등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삼성전자의 3배 내지 4배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의 2위 파운드리가 UMC인데 저게 회사 규모가 SK 하이닉스 정도 되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다음에 파워칩의 세계 최강자로 불리는 PSM이라는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거기서 하청 생산을 하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의 민감한 고급 제품은 다 대만에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 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지, 검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들 중에서도 세계 1등을 달리는 회사가 A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TSMC까지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계시죠. 나머지 기업은 조금 아직 좀 집중 분석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이번 기회에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는 것이 단순히 투자하는 데뿐만 아니라 저 회사의 패턴이 우리의 삼성전자나 SK도 영향을 미치고요. 저 회사들과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또는 합종 연행을 하느냐 이것도 한국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대만이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반도체가 크느냐 이 대목을 좀 살펴보는 것은 우리 반도체 앞날을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 이엔자간이라는 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만에서는 반도체 아버지를 넘어서서 대만 경제를 일으킨 대만 경제 국부라고까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 거죠? 그렇죠. 1905년생이니까요. 네. 지금 살아있다면 120세니까 그렇죠. 고인이 된 저분은 중국의 샹하이에서 원래 잔뼈가 굵었는데 중국 샹하이라는 곳은 구한말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그게 서양 열강들이 땅을 강점을 하고 조차 지역으로 외국 기업들이 서로가 번창을 하던 그래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인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아주 일찌감치 미국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국공 내전에서 장체스가 지면서 대만으로 넘어갈 때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경제부 장관, 재경부 장관 모든 경제부처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라는 행정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대만의 대통령도 했어요. 자, 대만의 초대 국부가 짱까이스라는 장제스라는 분인데 이 장개석, 우리나라에서는 장개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장개석 씨가 7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할 때 내 후사를 옌자간에게 맡긴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부 경제기획원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군요. 대만이 그 당시에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중국과의 압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경제력 강화밖에 없다. 이래서 사실 그 당시 한국보다 경제가 훨씬 더 잘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장제스 국부가 죽으면서 너가 좀 대통령을 해달라. 이래서 총통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옌자간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개석 씨가 옌자간의 대통령을 맡긴 것은 자기 아들 장친꼬가 있었는데 장경국이가 바로 대통령을 맡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세대를 이은 승계 작업하는데 당신이 맡아서 우리 아들 좀 키워줘 해서 그 시점을 무사하게 넘겨서 자기 아들인 장경국이로 대통령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2대 총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대 총통이 장개석, 2대가 현재 지금 옌자간인데 저분이 바로 경제총리와 그 총통 대통령을 할 때 중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전자산업과 이 반도체밖에 없다. 그래서 1981년부터 시작한 지금 컴퓨텍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리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옌자간 선생이 그 고안을 하고 그때부터 모아들인 겁니다. 상당히 좀 반도체에 해안이 있었다는 거네요. 뭐 우리나라도 그 시절에 이병철 회장이나 그밖에 한국에도 반도체 아버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 아버지들, 이 그 옌자간의 성부수, 신의 한 수는 해외에 나가 있는 대만 인력들, 예를 들어서 현재 모리스 창,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같은 분을 스카우트했는데 이분은 대만 출신이 아니에요. 중국 출신인데 그러니까 옌자간 자기도 본토 출신이다 해서 총리 시절에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저 모리스 챙 저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 이제 우리 중국을 살리는 것은 대만의 경제를 부흥해보자. 그래서 당시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 천재로 있었던 분인데 저분 대만국 쪽으로 귀화를 시켜서 대만의 카이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원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모리스 챙에게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았어요. 모든 정권을 줍니다. 그 옌자간의 정권을 받고 이제 대만으로 온
그 모리스 창이 만든 회사가 TSMC인 겁니다. 이 연자강과 모리스 창의 아이디어는 대만이 스스로 생산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대만은 섬나라다. 그래서 미국이 설계한 제품을 대만에서 대리 생산을 해주자. 마치 폭스콘이 애플 부품을 생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의 부품 공장을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식을 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생태계 공동 분업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TSMC만 맺고 생산을 완전히 대만으로 넘겼습니다. 그 틈을 타서 완전히 대만이 주도가 됐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여행을 가면요, 대만 여행을 갔을 때 그 고궁박물관 이런 데 뭐 다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앵커님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행을 2번, 3번 가거나 개인 여행을 가면 박물관에 이어서 그 다음 가는 데가 바로 연자강 사택. 저게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경제를 일으킨 사람의 집이다 해서 이제 그런 데 가면 대만을 살리기 위해서 대만은 경제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안보, 외교 다 중국에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대만이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경제를 부르짖은 이 연자간의 경제 프로젝트, 그 안에서도 반도체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6월 다음 주에 6월 4일에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 개막을 하는데 개막을 하면서 지금 대만 언론들 보면 다시 보자 연자강, 연자강의 정신을 이어가자. 굳이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를 택한다면 연자강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중간 아버지가 모리스 챙. 지금 모리스 챙은 지금 이 컴퓨텍스의 지금 행사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리스 챙의 주도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TSMC의 쩌자웨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좀 초청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기자들이 지금 모리스 창 집으로 몰려들고 있는 반도체의 중간 아버지가 어떤 한 수를 두느냐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대화가 나올지 거기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또 각 국가별로 반도체 아버지 모아서 아버지 특집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의 그 각 분야별로 새 장을 연 개척자, 파이오니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메모리 부분에 1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세계적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한국에 기여한 여러 가지 할아버지, 아버지들, 삼촌, 이모, 오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모아서 특집으로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뭐 이제 곧 6월로 넘어가겠지만 반도체 가족 특집 한번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 뭐 한국 기업들 많이 참여를 안 해왔다. 최근에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간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만의 컴퓨텍스를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번부터 방송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SK하이닉스 물론 그 전부터 다 생각이 있었겠죠. SK하이닉스가 컴퓨텍스에 참가한다고 대만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데 가봐야 됩니다. 대만을 뭐 우수 우리보다 적은 나라였지만 원래 서성은 길거리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성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서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SK 가는 거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는 이유가 SK가 차세대 HBM을 만들면서 TSMC와 합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에 더 공을 쏟는데요. 자, 이 대목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TSMC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SK하이닉스가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있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하청품이 있는 대만의 TMC로 제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의 TSMC에서 GPU하고 HBM이 한꺼번에 넘어가서 그것을 수마콤이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데일 같은 회사가 서브로 장착을 해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TSMC와 협력을 하면
SK 하이닉스의 HBM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데, 자,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는 TSMC가 지금 HBM을 직접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SK 하이닉스의 가장 장점인 HBM을 TSMC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정신은 바짝,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 납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TSMC를 통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납품은 하는데요. 아예 만드는 6세대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 TSMC가 같이 만든다니까요. 그 대목에서 뭐 SK 살아남는 방법은 SK 하이닉스가 기술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다. 물론 SK가 뭐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또 백전백승이니까요. 가서 또 협력하면서 뭘 방법을 찾겠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오늘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재벌 총수들 이야기도 해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사실 재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재판의 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과 SK,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이미 섰거나 앞으로 설 예정인데요. 재계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 거다 우려도 일부에서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룹별로 좀 현안이 달라서요. 어떤 재판들 하고 있죠? 예, SK의 최태원, 삼성의 이재용, LG의 구광모, 우리나라 4대 그룹 중에 현대만 빼고 지금 세 분이 다 사법 리스크로 법정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이재용 회장은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구광모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의 상속 분쟁인데요. 구광모 회장의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양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죠. 양어머니와 또 형제들, 그러니까 뭐 남매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구연경 씨, 구연수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상속분 돌려달라라는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LG가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전통을 생각할 때 창업 이후에 처음 있는 상속 분쟁 사건이거든요. 자,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구본무 회장님이 이제 지분을 주식회사 LG의 지주회사도 지분을 11%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LG가에서 이것이 구본무 회장의 뜻이다라는 메모를 근거로 해서 구광모 회장이 8% 이상, 11%에서 8%니까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 가져가시는 바람에 지금 LG가의 어떤 경영권이 장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딸인 구연경 씨, 구연수 씨, 특히 큰 딸인 구연경 씨 2.01, 두 번째 딸인 구연수 씨 0.51%밖에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구연경 씨의 지금 주장이에요. 그러면 법대로 하자. 그럼 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배우자 1.5, 자녀 11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그 아버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분 중에서 9분의 3은 어머니가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나머지는 다 구연수, 구연경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법정에 드디어 이제 상속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 대목에서 좀 충격적인 게 LG가의 원고 측 변호인이에요. 원고 측이라면 구연경, 구연수 씨가 구광모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 기망이라는 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자, 형제간에 지금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그때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중간에 어떤 합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이제 LG가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경영은 끝이 났다. 뭐 특유의 인화도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딸에 대해서 경영권을 배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LG가 지금 많은 딸들이 비분관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 대목도 또 하나의 판례. 특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회장의 지금 곧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 판결도 부부간에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중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광모 회장의 판례는
과연 재벌의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냐. 그래서 재계가 아주 귀추를 모으고 주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LG가의 무분규 상속은 뭐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에는 오는 30일입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이 30일에 나오니까요.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